자, 61쪽 상식 공략 문제 1회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가셔서 이제 1번 문제를 볼게요. A1셀에서 H1셀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글꼴 H에서 경고뒤 크기 1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A1셀에만 되어 있죠. 그리고 H1셀은 병합하여 가운데 묻는 게 아니죠.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셀 서식 가서 맞춤에 보면 가로에 선택 영역 가운데로라는 기능이 있죠. 그거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고 그리고 나서 글꼴은 HY 경고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는 17이죠. 17은 홀수입니다. 그러니까 짝수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지만 홀수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 직접 17로 이렇게 입력해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1번 문제가 해결되더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A3에서 A4 그죠? 그리고 B3에서 B4 이렇게 할 때는 두 칸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지정을 해야 됩니다. B3, B4, C3, F3 그 다음에 G3, G4 그 다음에 H3, H4까지 이렇게 따로따로 컨트롤 키 누르면서 영역을 지정을 하고 병합하여 가운데 맞춤을 눌러 주셔야 각각 알아서 딱 병합해서 지정합니다. 한꺼번에 하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A3에서부터 H4까지 다시 영역을 딱 다시 지정합니다. 지정을 다시 하고 셀 스타일 강조색 6번으로 지정해라 라고 됐으니까 홈에 셀 스타일 강조색 6번으로 이렇게 셀 스타일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A1셀을 찍어 주셔야 되겠죠. 다른 데를 찍어 주면 수식 입력줄에 글씨가 나오지 않으니까 A1셀을 찍고 제목 앞뒤에 특수 문자를 삽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식 입력줄에 클릭을 해서 미음 한자 탭 눌러서 스페이드 모양인가요? 스페이드 그 다음 뒤에다가 또 미음 한자 탭 눌러서 스페이드로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뒤에 A5에서 A14, A5에서 A14 영역에 대해서는 이름 정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직원명이라는 이름 정의. 그래서 이름 상자에다가 직원명 이런 식으로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글씨를 썼다가 오타가 난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수정하고 싶을 때 이때는 어디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수식의 이름 관리자로 들어가서 수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4번 H5에서 H14까지 여기에 범위를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가로 열고 원 가로 닫고까지도 표시 예와 같이 하시오. 그래서 표시 예를 잘 보셔야 됩니다. 15,200이 콤마 표시되고 그 다음에 0은 또 0감으로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천단위 심표를 하되 0은 0을 표시하고 뒤에다가 원까지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셀 서식 들어가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장 좋은 건 뭐라고 했어요? 네 번째 거라고 했죠. 이 네 번째 걸 눌러주시면 끝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거 눌러주시고 뒤에다가 가로 열고 원 가로 닫고 이렇게 써줘야 된다라는 얘기였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원은 원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3에서부터 H14까지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고 모든 테두리 합니다. 홈 메뉴 가서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를 눌러주시면 모든 테두리가 됐고 다시 테두리 들어가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다시 한번 눌러라 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바깥쪽은 굵고 안쪽은 일반 실선 형태로 보이게끔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식 변경 문제가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기본 작업 3번 시트에 가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직급이 과장이거나 지급액이 350만원 미만인 데이터의 고급 필터를 사용해서 하라. 조건은 A20에서 B20. 그 다음 고급 필터의 복사 위치는 A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급 필터니까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조건의 위치는 A20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직급이 컨트롤 C, A20에다가 컨트롤 V. 그 다음에 지급에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직급이 과장입니다. 과장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복사하는 게 편하겠죠. 복사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과장이거나 라고 되어 있죠. 이고가 아니죠. 그래서 이고면 and지만 지금은 이거나니까 5월 계산으로 해야 되겠죠. 연산으로. 그래서 다른 행에 한다라고 했죠. 미만 표시하고 350만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네. 우리가 문제가 350만원 이렇게 한다고 해서 350만 미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비교 연산자는 상수의 앞에 위치해야 돼요. 무조건. 뒤로 가는 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비교 연산자는 그 상수의 앞에다가 위치를 시켜야지 뒤로 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아셨죠? 실수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조건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고급 필터 사용해서 한다. 여기 있는 데이터 모두게 다 나오라는 겁니다. 어쩌 특정한 필드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이제 끝났으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데이터 고급으로 들어가서 목록 범위 A3에서 H18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다시 긁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조건 범위는 내가 조건을 만든 부분 여기를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는 A25가 여기서 시작하겠죠. 그래서 A25에다가 클릭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위에 있는 거에서 뭐예요? 조건에 충족되는 내용이 추출됐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작업 1번으로 가겠습니다. 계산 작업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20분 안에 이걸 끝내야 되니까. 자, 분석 작업 1번.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급여 명세서표에 직책은 행, 팀명은 열로 처리하고 값의 실수령의 평균을 계산하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오. 피벗 테이블의 위치는 A20셀에다가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범위를 내가 직접 지정하고 들어갈게요. 피벗 테이블은 범위 지정하고 삽입 피벗 테이블 들어가서 범위는 지정했으니까 이제 놓을 위치, 테이블을 놓을 위치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에 클릭을 하고 위치는 A20에다가 놓으라고 했으니까 A20에다가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개의 필드 중에 이제 각각의 위치로 끌어당겨 오면 됩니다. 직책에 해당하는 필드는 행의 위치에다가 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팀명은 열로, 그 다음에 값에다가는 실수령액의 평균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령액에 해당하는 필드를 시그마 값 쪽에다가 이렇게 딱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 근데 실수령에 해당하는 기본은 합계입니다. 클릭을 해서 값 필드 설정으로 눌러서 평균으로 데이터 값을 바꿔주면 되겠죠. 평균으로 확인 눌러주면 평균에 해당하는 거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한 게 기본적인 피벗 테이블이 완성이 됐고, 이제 세부 조건을 따라서 지시사항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는 행의 총합계만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 디자인으로 가서 디자인 메뉴에 총합계에
행의 총합계만 설정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의 총합계만 설정하기 때문에 열의 총합계 값은 빠지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값필드 설정, 셀 서식대와 상자에 숫자 범주,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평균 실수령액을 클릭을 하고 값필드 설정을 눌러서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뭐예요? 숫자에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뭐예요? 인사팀과 재무팀만 표시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봤더니 여기에 보면 인사, 재무, 홍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홍보팀은 빠지고 인사와 재무팀만 보이게끔 해라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뭐 그룹을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열 레이블 쪽에 클릭을 해서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인사팀과 재무팀만 표시가 되게끔 이렇게 체크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지시사항들이 매번 바뀔 겁니다.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많이 해보셔야 돼요. 아셨죠? 한 번이라도 한 것들은 내가 기억이 남아서 그것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설정 같은 경우에는 당황합니다. 이걸 어디서 했더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하기 전에 항상 이런 다양하게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인사, 재무만 체크하고 확인 눌러주면 총합계 빠졌죠. 이렇게 하면 표시된 겁니다. 인사팀과 재무팀만 표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분석작업 1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작업 2번 시트로 가서 정기적금표의 월 불이백은 이자율과 목표기간을 이용해 계산한 거다. 그래서 봤더니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뚝뚝뚝 쳐다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월 불이백이 수식이 들어가 있는 계산식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서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해서 목표 기간이 변동에 따라 월 불이백의 변화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천만원짜리 정기적금을 들었는데 한 달에 80만원씩 1.8% 이자에 목표기간 4년으로 잡았을 때는 80만원씩 불입하면 4천만원이 됩니다. 근데 1년에 는다거나 아니면 7년으로 늘어난다거나에 따라 내가 내야 될 불이백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다라는 거죠. 그죠? 자, 데이터 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 표가 있습니다. 표가 없으면 데이터 표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표에 1년에서 이렇게 돼 있죠. 처음에는 여기에 있는 수식이 연결시켜 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는 월 불이백 찍고 엔터를 눌러서 일단 식을 이쪽 표로 오게끔 연결해 주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범위를 지정해서, 범위는 수식이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데이터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 기능이 있죠. 이 데이터 표 기능을 클릭해서, 자, 이쪽 방향이에요. 그러면 행방향이에요? 열방향이에요? 열방향이죠. 그래서 열의 입력 셀에 목표 기간이죠. 이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에 있는 B5셀 이것을 연결시켜 주면 되겠죠. 그래서 B5셀을 열의 입력 셀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5, 6값 났으니까 이렇게 좀 넓혀주시면 4천만원을 정기적금을 하는데 1년짜리다 그러면 한 달에 330만원씩 불입을 해야 4천만원이 돼요. 1년. 그리고 7년이면 44만 7천원만 내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분석 기능도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작업으로 넘어가서 매크로 작업 시트에 다음과 같이 기능을 수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는 항상 2개 출제가 됩니다. 5점씩 해서. 자, F4에서 F10 영역의 프로그램별 시책률의 평균을 구하는
에버리지 값으로 해서 1주에서 4주 동안 평균값을 구하는 매크로를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표 바깥쪽에다가 일단 셀 포인트를 찍고 그 다음에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 들어가서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라는 매크로 이름으로 정해져 있네요. 평균이라고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때부터 이제 녹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거 클릭하시면 안 돼요. 그게 다 기록이 남으니까.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F4셀을 클릭해야 되겠죠. 그리고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해서 평균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는 우리가 평균 구하는 거 AVG, AVER 에버리지로 더블 클릭하고 FX 누르고 그 다음에 B4에서부터 E4까지 이렇게 범위를 긁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고 이게 지금 하는 게 다 녹화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채우기 핸들 하는 것까지 그리고 영역을 푸는 것까지도 녹화를 끝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끝났으면 이제 기록 중지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셔서 끝내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눌렀어요. 그럼 이제 매크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추를 하나 만들어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발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눌러서 B12에서 C13까지 B12에서 딱 마우스 갖다 대고 Alt키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그 셀의 영역에 딱 맞춰서 그려지겠죠. 그리고 마우스 손 띄고 평균 매크로 클릭해서 연결시키고 확인. 단추의 이름을 딱 지우고 난 다음에 평균이라고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 그래서 텍스트를 평균으로 입력한 후 단추를 클릭할 때마다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방금 연결했으니까 이제 끝난 거죠.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려면 여기 있는 부분 다시 한번 지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평균이라는 단추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기록된 내용이 수행되게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표 바깥쪽에다가 셀 포인트 찍고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 그리고 매크로 이름은 두 번째 매크로는 셀 스타일이네요. 그래서 셀 스타일 이런 식으로 매크로 이름을 쓴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녹화가 시작됐죠. A3에서 F3 영역에 셀 스타일을 입력으로 적용해라. 매크로 이름을 하라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 A3에서 F3까지 영역을 지정했죠. 그리고 홈 메뉴 가서 셀 스타일을 틀어가면 입력이라는 셀 스타일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강조색 6번이 아니라 입력입니다. 그래서 입력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끝났어요. 그리고 영역을 풉니다. 여기까지 녹화가 돼야 되겠죠. 됐죠? 예, 이렇게 녹화가 끝났으면 이제 뭐예요? 개발 도구 가서 기록 중지 버튼을 반드시 눌러서 끝내야 합니다. 기록 중지를 않고 단추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아셨죠? 다 틀려요.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녹화를 끝내고 그 다음 이제 도형을 찾아서 연결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삽입 도형 블럭 화살표에 보면 오각형이라는 도형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이 도형을 클릭하고 E12에서부터 F13까지 Alt키 눌러주면서 그려주면 딱딱 맞춰지겠죠? 그리고 마우스 손 띄고 글씨부터 쓸까요? 셀 스타일. 그 다음에 마우스 도형 안쪽에다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을 눌러주시고 매크로
셀 스타일이라는 매크로를 연결시켜 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끝납니다. 이해되셨죠? 매번 문제가 이럴 겁니다. 알겠죠? 예. 내용만 다를 뿐이지 매크로를 만드는 이 순서는 똑같아요. 아시겠죠? 반복 연습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작업 수정 문제입니다. 1번 판매 단가 계열이 차트에 표시되지 않도록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트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지웁니다. 어떤 계열을 지우냐? 판매 단가라는 계열을 클릭해서 제거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 계열은 이제 빠지겠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빠졌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림이 보이겠죠.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추가하고 A1셀을 연동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트 요소 추가, 차트 제목, 차트 위 클릭하시고 바로 수식 입력줄에다가 클릭해서 는 눌러준 다음에 뭐예요? A1셀을 똥 하고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A1셀의 글씨가 그대로 차트 제목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세로축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가 세로축이겠죠. 이 세로축의 제목에 뭐예요? 제목을 써라 라고 되어 있어. 기본 세로로 추가해서 하라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세로 값축이 아니라 이제 제목 해야 되겠죠. 요건 뭐였어요? 차트 제목이었죠. 그러면 차트 요소에 보면 축 제목이라는 것을 쓸 수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차트 제목이 아니라 축 제목. 왜? 요것도 결국은 뭐예요? 차트의 구성 요소를 추가해서 하라는 얘기니까 기본 세로의 제목을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 세로에 클릭을 해서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문제의 책을 보고 판매량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판매량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판매량인데 글씨가 옆으로 누워져 있죠. 책에는 어떻게 돼요? 예, 이렇게 세로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차트의 요소는 추가했으니까 이제 이걸 세부적으로 수정해야 되겠죠. 수정은 서식상자를 불러내서 거기서 수정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수정하려면 오른쪽 버튼 서식상자 불러내서 이것이 바로 세로축이죠. 이 세로축 제목의 서식을 텍스트 옵션, 제목 옵션과 텍스트 옵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텍스트 옵션은 글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제목 옵션은 이 세로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수정하는 거고, 그래서 글씨와 관련되니까 텍스트 옵션 클릭하고 텍스트 상자 클릭해서 텍스트 방향을 뭘로? 스택형으로 바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놈 찍고 서식 상자 불러와서 뭐요? 텍스트 옵션에 텍스트 상자의 텍스트 방향을 뭘로? 스택형으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해요. 들어가는 방법을 잃어버리면 모르면 못 찾는 거고 한 번씩 이렇게 눈을 보면 이제 기억하시면 이제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택형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책에 있는 거가 똑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도 해결했고요. 4번 문제. TV 계열의 판매 실적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이 값과 항목 이름을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는 위쪽으로 지정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TV 부분은 여기에요. TV 부분은 이쪽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판매 실적 부분입니다. 그러면 판매 실적이라면 주황색 차트죠. 저는 주황색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색이면 다른 색일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 있는 이 부분, 이게 바로 판매 실적에 해당하는 TV 부분에 대한 내용이죠. 이걸 이제 보통 표식이라고 합니다. 꺾은 선형 중에서도 표식. 이 표식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마우스를 갖다 대고 여기 있는 주황색 표식을 클릭한 보면 여기 있는 전체에 대한 것을 다 지정되죠. 이렇게 지정이 다 됐으면 여기 있는 것이 다 바뀐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TV 계열에만 표시가 되라고 했죠. 그러면 1초 있다가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요 놈만 이제 지정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클릭하면 전체가 지정이 되고 1초 있다가 다시 한번 클릭하면 요 놈만 이제 지정이 되는 겁니다. 더블 클릭이 아니에요. 아셨죠? 자, 지적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데이터 계열을 일단 추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위쪽으로 놓으라고 했으니까 일단 위쪽으로 놉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위쪽으로 놓으면 표시가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수정을 하는 거야. 뭘? 여기 있는 데이터 계획을 지적을 하면 데이터 레이블 서식 상자가 이제 바뀌죠. 그죠? 거기에 레이블 옵션으로 가서 나는 뭐죠? 값만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지적해서 지적했고 여기가 아니죠. 아까 어디 갔어? 데이터 레이블 위쪽 지적했고 요놈 클릭하고 여기에 레이블 옵션에 뭐가 들어가죠? 값하고 항목 이름. 그래서 값하고 항목 이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건 지금 다 지정이 됐죠? 다 지정이 되면 안 돼요. 방금 했던 것이 다 지정이 되면 안 됩니다. 넣고, 여기에다가 지적하고 항목 이름을 따로 이렇게 지적을. 순서가 이게 다르면 안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일단 불러와야 돼요. 추가하고 데이터 레이블을 위쪽으로 추가하고 여기 클릭하고 다시 한번 클릭해서 이 상태로 된 상태에서 아셨죠? 이렇게 하얀색 꼭지점이 된 상태에서 레이블 옵션에 항목 이름을 다시 한번 추가해서 값하고 항목 이름이 되게끔 그러면 책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클릭이냐, 그러니까 원 클릭이냐, 더블 클릭이냐, 이거에 따라 다 명령의 체계가 다 다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 그림 영역의 스타일을 그림 영역입니다. 차트 영역이 아니라 그림 영역으로 지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 풍선 덩어리 나오면서 차트 제목, 차트 영역, 그림 영역, 뭐 그 가로축, 뭐 범례, 뭐 이게 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림 영역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클릭해주면 이제 그림 영역이 지적된 겁니다. 아셨죠? 거기에 그림 영역의 스타일을 미세 효과, 황금색 강조사 지정됐죠. 요거는 여기 채우기에 있어야 되는데 채우기 없어요. 어디에 있냐? 서식에 보면 서식에 도형 스타일 있죠. 이 도형 스타일에 클릭을 해서 거기에 미세 효과 황금색 강조 4라는 문구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못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시간 가는 거예요. 아셨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 영역 지정하고 서식 모니터 클릭해서 여기 있는 도형 스타일에 자세히 버튼을 눌러서 여기 있는 스타일, 테마 스타일에 황금색 미세 효과 황금색 강조 4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보통 효과 황금색 강조사, 요거는 강한 효과 황금색 강조사, 요거는 밝은색 1 윤곽선 색 채우기 황금색 강조사, 요거는 채우기 황금색 강조사, 요거는 윤곽선 황금색 강조사. 다 달라요. 아셨죠?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 이거는 또 이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 딱 맞춰서 해야 점수를 먹지, 그렇지 않으면 틀린 겁니다. 비스무리가 안 돼요. 아셨죠? 어떻게든 찾으셔야 됩니다. 지향했고요. 그 다음에 판매 실적 계열, 그러면 주황색이죠. 이 판매 실적을 클릭을 해서 추세선을 설정하라는 겁니다.
지수 추세전, 그리고 또 성형 지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판매 실적 지정했죠. 그 다음에 디자인에 가면 요소를 추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해 보면 추세선이 있어요. 그 추세선에는 성형 추세가 있고 지수 추세가 있고 성장 예측 추세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지수 추세선으로 설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차트의 구성 요소를 추가하라고 했으니까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해서 보시면 훨씬 편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수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그리고 이거 닫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책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